2026년 세계 경제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화폐에 대한 불신을 경고하고 있고,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38조 달러, 한화로 약 5.7경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할수록 전 세계 투자 자금은 여전히 미국으로 몰리고,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오늘도 실리콘밸리로 향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도 왜 미국은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한 해 국방 예산만 1,000조 원에 달한다고 해서 우리는 미국을 흔히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미국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는지 그 100년의 역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미국이 강한 건 돈이 많아서다. 하지만 미국 패권의 진짜 출발점은 돈이 아니라 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이 내린 사기적인 지리적 조건. 유럽과 아시아의 국가들은 수백 년 동안 이웃 나라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을, 독일은 러시아를, 중국은 일본을 경계하며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동쪽에는 대서양, 서쪽에는 태평양. 거대한 바다가 천연 방어막이 되어 본토 침략의 공포에서 사실상 자유로웠습니다. 위로는 우호적인 캐나다, 아래로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멕시코. 이웃 국가 리스크가 거의 제로입니다. 덕분에 미국은 전쟁이 아니라 오직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중부를 가로지르는 미시시피 강의 수계는 그 자체로 거대한 천연 물류망입니다. 이 강을 통해 광활한 농장에서 생산된 식량이 전 세계로 추출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곡물 수출국이자 거대한 곡창지대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더해 2010년대 셰일가스 혁명 이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식량도 자급, 에너지도 자급, 두 개의 바다로 보호받는 대륙국가.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가진 압도적인 스타팅 포인트였습니다. 이 지정학적 우위는 세계대전을 거치며 폭발적인 부로 바뀝니다. 유럽의 산업시설이 잿더미가 되는 동안 미국 본토의 공장은 단 한 발의 폭격도 맞지 않았습니다.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갔죠. 연합국들은 생존을 위해 미국산 무기와 물자를 사야 했고, 그 대가로 자신들이 수백 년 동안 모아온 금을 지불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1940년대 중반, 미국은 전 세계 금 보유량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무기가 됩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시점, 미국 뉴햄시어 브레튼우즈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전쟁 후 세계 경제 질서를 새로 설계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곳에서 미국은 새로운 규칙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모든 국제 거래는 달러로 한다. 달러를 가져오면 언제든 금으로 바꿔주겠다. 이 순간 달러는 단순한 종이돈이 아니라 금으로 보증되는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가 됩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런던에서 뉴욕으로 완전히 이동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과 대규모 복지 지출로 미국은 금 보유량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달러의 가치에 대한 의심이 커지자 각국은 보유한 달러를 들고 와 실제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71년 닉슨 대통령은 선언합니다. 이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닉슨 쇼크였습니다. 달러가 흔들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 미국은 놀라운 대안을 찾아냅니다. 1974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너희 왕조를 지켜줄 테니 석유 결제는 오직 달러로만 하라. 이것이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는 석유를 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달러를 비축해야 했고, 산유국이 벌어들인 달러는 다시 미국 국채를 사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금이 없어도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무한 동력. 미국은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미국 제조업은 위기에 빠집니다. 자동차, 가전, 철강, 모든 분야에서 일본과 독일에 밀렸습니다. 이때 미국은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제조는 해외에 맡기고 우리는 기술과 금융에 집중한다. 뉴욕이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된 이유 역시 전쟁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두 차례 세계 대전 동안 런던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사이 월스트리트는 전쟁 자금을 빌려주며 막대한 자본을 축적했습니다. 전 세계 자본은 가장 크고 안전한 시장, 뉴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에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냉전 시기 미 국방부는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인 스탠퍼드 대학과 주변 연구기관들에 막대한 연구비를 쏟아부었습니다.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 오늘날 세상을 바꾼 기술 대부분이 군사 프로젝트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문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인재, 끝없이 공급되는 벤처 자본.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며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성지가 됩니다. 1990년대 이후 윈도우, 구글, 아마존, 애플. 이들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가 사용하는 디지털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일하고 쇼핑하고 소통하는 모든 과정이 미국 기업의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과거 달러의 담보가 석유였다면 21세기 달러의 담보는 미국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또 한 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AI 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설계는 엔비디아와 AMD가, 소프트웨어는 구글과 오픈 AI가 이끌어가고 있으며 자율주행, 의료, 금융, 국방까지 미래 산업의 중심에 모두 미국 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약 60%는 여전히 달러이며 국제 무역 결제의 절대 다수도 달러입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외치고 러시아가 루블화를 외쳐도 정작 국제 거래에서는 여전히 달러를 씁니다. 위기가 오면 돈은 본능적으로 가장 크고 깊은 시장으로 향합니다. 그 시장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 시스템을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 곳곳에는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달러 시스템을 지키는 최후의 보증인은 결국 미군입니다. 미국은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의 표준을 만들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미국이 강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규칙을 직접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달러, 석유, 기술, 군사력, 이 네 개의 축이 맞물려 세계 경제의 중심을 단단히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수록 자본과 인재는 다시 미국으로 향합니다. 부채가 아무리 늘어나도 미국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이 내린 땅에서 시작해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금을 모았고 석유 결제망으로 달러 패권을 완성했으며 그 자본으로 기술 혁신을 반복해 전 세계가 미국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도록 만든 나라. 이것이 바로 초강대국 미국이 만들어진 100년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코리아였습니다.